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너무나 유쾌하게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오늘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칭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오늘 주인공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랑 같이 정무위 간사를 하면서 친분을 좀 쌓았지만 이렇게 국회 방송에서 주관하는 칭찬 릴레이 프로그램에 직접 칭찬까지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신 부산 출신 국회의원 김의곤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칭찬하신 분을 공개하기 전에 비공개거든요. 근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김병욱 의원님, 김의곤입니다. 제가 전반기 동안 야당 간사하면서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님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웃으면서 합리적으로 또 야당을 배려해 주시고 또 여당이라고 강제적으로 법안이든 뭐든 밀어붙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님은 특히 그 자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높으시고 또 우리나라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모든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풍부하십니다. 물론 현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병욱 의원님 승승장구하시길 빌면서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곤 의원님은 소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직자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집권을 했었을 때 청와대라든지 정부에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력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여야 간에 서로가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모범 상임위 정무위원회 이런 명예를 저희가 얻게 된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당으로서 좀 더 아량을 베풀어서 저희 야당인 민주당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의곤 의원이 해박한 지식과 합리적인 시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김병욱 의원을 칭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병욱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하면 정말 전문가로서 아주 평판이 자자한데요. 금융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요, 정무위원 간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바빴죠. 저희가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했고요. 또 21대 국회 상반기는 또 당에서 간사라는 또 중책을 줬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저희가 다양한 활동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가장 큰 저희가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신 보훈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서 정말 데이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으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을 만든다든지 정말 가진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20대 국회 때 월급 50% 반납하겠다는 공약을 진짜 지키셔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대단하신데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100%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 보면 98%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꼭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내가 기존의 나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받는 것을 일정 부분 내려놓는 그런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네. 제가 받는 세비의 반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겠다.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첫 달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세비 반납을 해서 1억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약 이행률도 마찬가지죠. 제가 공약을 내세웠을 때 무작정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공약 위주로 공약을 만들어서 제가 조선 때 매니페스토 98%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출석률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하고 상임위가 365일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은 100%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어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 상임위, 법안 소위는 저는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함과 약속을 잘 지킨다. 이 두 가지 정말 좋은 그 평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어디신가 봤더니요. 네.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네. 저희가 지역구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네, 네. 주민을 뵙고 왔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 비가 오나 눈이 온다든가 또 덥다든가 춥다든가 또 미세먼지까지 겹쳐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 하기가 힘들었는데, 학생들 말에 의하면 가슴이 뻥 뚫린 그런 체육관이 지어져서 굉장히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으니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분당 내 여러 학교의 현안 문제를 즉각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 모든 교육 공동체가 우리 국회의원님을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큰 체육관을 선물로 가져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초선 때부터 예. 그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특별히 이 교육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랄까, 계기랄까요? 네. 있으셨나요? 분당 신도시가 30년 전부터 시작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다들 놀라더라고요. 야, 그 잘 사는 분당에 왜 실내 체육관이 없나. 근데 그 당시는 학교를 지을 때 초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안 지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정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또 미세먼지가 난리였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있다든지 또는 학교 가더라도 실외 체육활동은 못하고 교실 내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내가 열정을 갖고 우리 분당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네. 많든 황사가 있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교육부 장관들 설득시키고 경기도지사, 그때 이재명 지사였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에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유치를 했죠. 네. 그게 제가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신나네요. 자, 뭐 지금 교육환경 개선하면서 실내체육관 얘기가 나왔는데, 야, 정말 이거 지역 주민들도 너무 뿌듯해하셨고, 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큰 성과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저희 분당이 잘 사는 도시, 또 천당 아래 분당 이렇게 네. 알려져 있잖아요. 또 반면에 임대주택도 좀 있습니다. 그러는 임대아파트의 샤시를 전면 교체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 부분도 지금 교체 계획을 세워서 더 이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지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또 집에 가서 또 마땅한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그런 어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또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불이익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또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분당에도 좀 어두운 곳 그리고 소외된 곳에 대해서도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잘 해결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발전된 지역구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금융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약 20만 건의 차고 송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약 과반 정도, 한 10만 건 정도는 발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객님, 상대방 고객님이 연락이 안 되네요. 고객님, 상대방 고객님이 안 돌려주신다는데요. 고객님, 상대방 고객님이 외국에 계신 것 같은데요. 고객님.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인이 소송을 하시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년 21년도 7월 6일 이래 올해 5월 말까지 약 10,000여 건의 차고 송금 신청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반환 지원 대상이 되는 4,500건에 대해서 반환 지원을 해드린 결과 현재까지 3,000건, 한 37억 원 정도를 차고 송금인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때 대표 발의해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었고 요즘에 코로나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좀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런데요. 저희 차고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같이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좀 이렇게 주름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입법 활동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년 7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또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예금자 보호법에 있는 차고 송금을 구제하는 법이거든요. 네. 차고 송금법 뭐 이렇게도 간단히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은행 창구 가서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우리가 차고 송금 그런 어떤
착오의 과정을 거치는 송금을 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낸 거는 개인이 착오 송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착오 송금의 소비자에게는 이렇게 바로바로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1588에 0037로 상담을 하시면 착오 송금 생겼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 담당 우리 직원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정말 의정활동 활발히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반려동물 관련된 보험을 현재 우리 법에 있어서는 이게 손해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생명체인데 이 반려동물에 있어서의 보험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그 관련된 법을 내놓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면을 짚어주셨네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저희 다음에 칭찬 주인공을 좀 추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21대 전반기 정무위원을 하면서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신 윤재옥 국회의원님을 칭찬하겠습니다. 네, 윤재옥 위원장님, 김병욱입니다.